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네, 오늘은 ADHD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부모님들에게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술한 책 중에, 책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책 중에 아동 청소년 이상 심리와 상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ADHD 관련된 책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집에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냥 좀 개구장이다. 좀 뭐 아빠를 닮아서 혹은 엄마를 닮아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아서 좀 아이가 약간 좀 부산스럽네. 요 정도로 느끼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완연하게 이제 표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많은 그 알림장을 통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알림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죠. 우선 ADHD 그러면 말 그대로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행동이 부산스럽고 그리고 집중력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래 집단 안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도 어렵고 또 심지어는 친구들이 놀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ADHD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안정된 어떤 그런 그 가정 환경에서 양육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그래서 정서적으로 부모님들 자체가 불안정한 데다가 그런 환경에서 정서적인 그런 불안정한 그런 양육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되겠죠. 심지어는 훈육한다 그러고 체벌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이 되어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틱 장애를 동반하거나 말더듬을 동반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우선 동반 증상을 보면요. ADHD는 흔히 여러 다른 질환과 동반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제일 많은 것이 품행장애입니다. 품행장애. 그리고 혹은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그래가지고 대개 ADHD 아동의 40%에서 한 70% 정도가 이러한 그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우울증이라든가 양극성 장애, 또래 장애,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가 생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네, 아이들이 대충 누구를 닮죠? 우리를 닮겠죠. 우리 부모를 닮거나 아니면 이제 조부모를 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력에 관련이 되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고,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은 흔히 이렇게 전두엽 쪽에 그 손상이 있었을 때, 또 무슨 이상이 있었을 때, 며칠 전에도 틱 장애를 동반하는 ADHD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 부모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ADHD에서 이제 ADHD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미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쭤봤지요. 혹시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치거나 어떤 뇌 손상과 관련된 일이 없었느냐 했더니 어렸을 때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그걸 잘 모르시다가 지금 현재는 약물 처방을 정신의학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고 있는데 그 틱 장애가 심해가지고 이제 함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와 함께 방문을 했는데 그 아이가 앉아 있는 동안 정말 그 많이 심하게 틱 장애가 약을 처방해서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틱 장애는 음성 장애와 운동성 장애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걔는 음성은 아니고 운동성 틱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ADHD가 이제 그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죠. 과잉 행동 장애인데
이것이 이제 심한 아이들은 이제 정신의학과에서 약물 상담을 진료를 받은 후에 적절한 아이에게 맞는 약물을 처방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약물 처방을 받아도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잘 이해하고 그 아이를 양육할 때에 정말 그 부모로서 그 양육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과 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차이는 이 아이가 점점점 약물 처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다른 복합장애로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부모님의 그 적절한 양육을 통해서는 아이가 이제 점점점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생 전후해서 아이가 혹시 부모님께서 무슨 약물 복용을 했다거나 심한 임신했을 때 흡연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산을 하면서 어떤 그 문제가 있었다, 뇌손상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그다음에 뭐 독성 물질, 납 중독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데요. 심리사회적 요인을 한번 보면은 부적절한 양육에 의해서도 이러한 ADHD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의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길게 챕터를 다 말씀드리면 지루하시죠? 제가 좀 아주 짧게 좀 정리를 하면 이 아동기 초기 때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그 양상에 따라서 ADHD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조금씩 호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저희 며칠 전에 방문했던 그런 상담 케이스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ADHD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양육도 많이 그 훈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과잉 행동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그 뇌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DSM-5의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하면 그런 결과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출산 시의 어떤 손상이나 홍역이나 납중독, 그다음에 간질, 대뇌 손상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두엽 손상, 전두엽이 요 앞에 감정 청소를 다루는 그런 데인데 전두엽 손상 후에 이런 ADHD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세계 정신의학 보건 그 편람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HD 애들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몰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학습 장애를 동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이 방관되거나 잘못된 양육하거나 아니면 통제는 지나친 통제와 절제를 하거나 지나친 뭐 체벌이나 훈육이 있을 때는 아이에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다른 복합적인 장애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ADHD 동반 증상에 보면 이제 제일 흔한 게 품행장애입니다. 품행장애고, 그 다음에 적대적 반항장애. 이렇게 가장 크게 ADHD에게서 나타나는 한 50%에서 70% 정도 이들을 동반한다고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ADHD 품행장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자라면서 이제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우울증 증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 뚜렛 장애 그리고 이제 불안 장애. 그래서 틱 장애를 동반하는 아이들. 며칠 전에 방문한 아이는 이제 심한 틱 장애를 동반하고 있었는데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틱 장애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음성. 그러니까 틱 장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성 틱 장애와 운동성 틱 장애. 근데 지난번에 방문한 아이는 이제 운동성 틱 장애인데 이게 근육이 그냥 계속 움직이는 약물 처방을 받고 있는데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애처로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ADHD 원인 보겠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내성 증후군 등 몇 가지 유전성,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ADHD 애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가시면 그 갑상선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생물학적 원인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HD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전두엽, 여기. 그러니까 뇌 손상, 출생을 전후해서, 그 다음에 기준이나 기타 뇌 손상에 의해서도 ADHD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약물 중독이나 흡연,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전후해서 이제 산모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자녀가 ADHD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기질의 70% 정도가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상당히 공격적이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대소변과 언어 발달이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다. 어떤 아이들 경우는 이제 지적 장애까지 동반하는 경우에는 더 힘들어지겠죠. 지적 장애, 그 다음에 운동 발달 지연, 그러니까 이제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는 이제 이렇게 칼로 뭘 다듬는 거, 과일 깎는 거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 발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근육, 대근육 이런 것이 특히 소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어떤 감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적 요인, 네 번째 이제 심리사회적 요인에는 부적절한 양육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 ADHD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해도 양육을 잘하면, 그러니까 양육을 잘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ADH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훈육과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행동에 문제가 있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자꾸 훈육하게 되고 체벌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점점 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틱장애까지도,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정할 때 이제 틱장애, 그다음에 말더듬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 ADHD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요, 아동의 능력이나 기능, 상태 및 정서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관찰하게 되겠죠. 정서적인 면을 보면은 상당히 아이들이 불안해요. 특히 이제 이 틱을 하는 아이들은, ADHD 플러스 틱 장애를 갖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안해지냐면 이 아이가 하고 싶어서 산만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만 훈계하고 처벌하고 행동 수정한답시고 체벌하고 이런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이 아이들이 일단 불안하고요. 그리고 우울하고요. 그리고 늘 자기가 뭘 잘못했나, 왜냐하면 항상 야단을 맞아왔기 때문에 잘못했나? 그리고 이제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기가 어렵고, 친구들이 많이 이제 놀림을 당하죠, 애들에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이 아이가 심리 상담을 통해서나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아서 친구 교우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평가로는 이제 뇌 검사가 참 필요하다. 그리고 뇌파 검사, 뭐 혈중에 납이 혹시 중독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물론 심리 검사 하는 데서는 이제 이런 의학적인 것은 다루지 않지만 부모님들께서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뭘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집중력 검사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이 심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부산스럽고 과잉 행동하고 집중력이 짧고 끈기가 없고 쉽게 실증내고, 그리고 참을성이 적고 감정 변화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경우는 저희 그 센터를 방문한 아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주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셨는데,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친할머니가 봤다가 외할머니가 봤다. 이 친할머니의 양육과 외할머니의 양육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보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운동성 특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 과잉 행동은 조금씩 좀 줄어들긴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걸 치료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또 부모가 그 양육 태도를 좀 이렇게 훈련받지 전문가에 의해서 훈련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아이의 그 ADHD는 또 다른 이제 중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도 함께 양육 훈련을 받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모의 역기능과 부적절한 양육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ADHD 아동만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기술과 아동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 ADHD나 틱이 뭐 다 고쳐진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아이의 환경과 양육이 함께 치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 반항 행동의 원인과 그러한 행동의 사회학습 기저에 있는 원리나 개념들을 잘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을 또 이렇게 잘 아셔서 그리고 훈련을 받는 적절한 양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모의 그 지시나 명령이나 규칙에 대한 자녀의 그 ADHD 아이들의 그 follow direction, 부모의 어떤 그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자녀의 순종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모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당히 그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온 아이는 제가 아이가 ADHD가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해서 제가 ADHD는 에너지가 많은 거야. 친구들이 저를 많이 놀려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는 것은 너가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데 그 에너지를 너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놀렸을 때 어떻게 친구들에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자세히 상담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는 아이에게 체벌과 훈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이의 잘한 점을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너무 그 어려운 그 어떤 지나친 행동 장애가 있을 때는 타임아웃, 어떤 생각하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고학년은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진정시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ADHD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정말 너무 힘드시죠. 거기다가 이제 이 틱장애까지 왔다고 하니까 더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꾸 틱을 하다 보니, 운동성 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래서 학교도 지금 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는요,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무엇으로 인정하냐면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그게 아니라 너도 화가 날 만했다. 아유, 그래서 화가 났구나. 얼마나 속상했어. 이런 그 공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쉽진 않아요. 정말 자녀들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들만 변화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부모도 함께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HD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다양한 복합장애를 가지게 되고,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우울증, 뭐 다양한 심지어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지금 대학생인데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쭉 ADHD 약을 먹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친구들과 이게 교류가 잘 안 되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우울증에 앓다가, 이제 최근에는 지금 그 아버님께서 저에게 문자 보내기로, 정신과에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공감과 인정과 수용만큼, 사랑만큼, 더한 약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ADHD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조금 도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이었습니다.